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벌써 4월 달도 이제 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이 한 30 며칠 남았죠. 그런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불안합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중국 양쪽에 이 경제 수출이라든지 무역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한 지금 파장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중국은 시진핑의 이 권력이 심각하게 지금 누수가 돼서 실각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분열시키고 뭐 멸망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국 경제를 붕괴시키기 위해 지금 작전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 이 오른쪽에 이재명과 왼쪽에 한동훈이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중국에 상당히 경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뭐 이재명이는 뭐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또 사실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후보한테도 많은 분들이 상당히 실망을 했는데 이 사람도 지금 보면 중국하고 또 장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친중파로 알려져 있고요. 그 집안이 굉장히 친중 집안이다 이런 게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그때 충격을 받았었는데 만약에 한동훈, 이재명 이 두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미국보다는 중국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심각한 파장이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는 그래도 바이든이 대통령이어서 어느 정도 물론 트럼프도 중간에 대통령 하다 이제 바이든은 넘어갔지만 그래도 그때는 상황이 뭐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도 어느 정도 이게 넘어갔지만 지금은 트럼프가 만약에 또 다시 이재명이나 친중파가 된다? 그럼 우리나라한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요. 지금 을사년 2025년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향후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을 좀 넓게 국제적인 시각을 갖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풍수 구은시대, 즉 2024년부터 2043년까지 구은시대인데, 구은시대들은 불의 시대이고 또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기아, 또 질병 이런 부분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화산 폭발이라든지 지진이 발생한다라든지 이런 자연재해, 그 위에 우리나라가 또 전쟁이 일어나서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믿든 안 믿든 이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상당히 불안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실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풍수 구은 시대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년 을사년 들어와가지고 대통령 탄핵 사태도 있었지만 지금 미중 무역전쟁 여기에 지금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경제 상황이 지금 심각할 정도로 안 좋아요. 물론 뭐 미중 관세 전쟁 위에도 대한민국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이나 미국 또 일본 전 세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 어렵다는 게 뭐냐면 과거에 예언가들이 예언을 한 거 보면 25년 전쟁이 일어나고 10월경에 통일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북한도 여러 가지 들려오는 상황을 보면 김정은이가 건강도 안 좋기도 하지만 조용원이가 얼마 전에 실각했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중국도 불안한 데다 우리 대한민국도 불안하죠. 또 미국은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는 그 경제 정책이나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한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다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야, 이 풍수 구은 시대에 정말 전쟁도 일어나고 통일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이 심각한 타격을 입든지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 뭐 제가 불안감을 조성시켜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현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에 전한길 선생, 전한길 일타 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초환전. 초환전이라는 건 뭐냐면 한계를 뛰어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중공이 전 세계, 특히 우리 동아시아 이쪽 미국 이런 쪽에 뭐 물질적인 전쟁, 예를 들어서 포를 쏜다든지 비행기가 날아가고 폭탄을 투하한다든지 이런 전쟁이 아니고 어쨌든 그걸 빼고 하이브리드 전으로 해가지고 온갖 할 수 있는 일, 한계를 뛰어넘는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 현재는 사실 전쟁 중이라고 저도 봐요. 윤 대통령께서도 전에 하이브리드전을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뭐냐면 총칼을 든 전쟁은 아니지만 그 위에 공작서부터 해가지고 선전, 선동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넘어갔잖아요. 저도 사실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데 여러분들께서 아이 뭐 이런 걸 신경 써 내 팔자에 따라서 사람이 팔자가 정해졌으니까 팔자대로 가는 것이지. 그리고 뭐 내가 신경 쓴다고 세상이 변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만 아무리 내 팔자가 좋고 내 팔자가 정말 특출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전쟁통에 휘말리게 되고 예를 들어서 북한이라든지 중국에 넘어간다고 하면 내 팔자 좋은 거 저는 소용없다고 생각 안 합니다. 개인의 팔자는 아주 협소하고 국한된 것이에요. 큰 틀에서 나라가 망한다라든지 공산화가 된다라든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 팔자의 의미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안타까운데 어찌됐건 지금은 총칼 들지 않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 중이다. 이게 좀 더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아이 개인 팔자만 따져서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만 지금 개인의 팔자도 국가 또 전 우주 전 세계 이런 영향에 비하면 정말 미세하고 티끌만도 못하다. 그래서 아무리 팔자가 좋고 팔자가 나쁘다 하더라도 국가의 지도자 또 국가의 현재 돌아가는 상황, 경제적인 상황 이런 거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25년 정말 전쟁도 일어나고 또 통일이 될까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영상을 몇 번 올린 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 올해 25년은 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다만 저는 2030년대 중반 왜냐면 2030년대 초반쯤에 김정은이의 기대 수명은 따지면 지금 4, 5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정말 죽던지 유고가 생겨서 바로 통일이 된다? 그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상황이라든지 과거 삼국시대 또 고구려가 통일하고 조선으로 넘어오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런 배경이라든지 또 예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2030년대 중반 약 10년 내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크리스 로빈슨 이분은 살아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노스트라다무스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우리나라 지금 조만간 통일된다 예언을 했어요. 물론 옛날에 조선 중종 때 교감 남사구 선생도 2025년 통일된다 했었고요. 또 마이 엠펑 청나라 시대 점성가자 예언가도 역시 2025년. 그런데 허운 선사 같은 경우는 2030년대 중반 저하고 비슷해요. 그때를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25년이 굉장히 불안하고 위태위태합니다. 그러면 현재 그런 상황이 왜 위태위태한지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이 회담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의 전구,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한반도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일본은 당연히 개입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금 일본과 미국, 우리나라가 한미일 삼각동맹을 해서 이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을 대항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동훈, 친중파라고 뭐 알려져 있죠. 또 이재명, 확실한 친중파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미국하고 어떤 정책이라든 전쟁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삐그덕거리겠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미래 앞날엔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오른쪽에 이 싼둥함인데 중국의 항모가 3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후제남이라는 것은 복건성 쪽에 있는 거고, 랴오닝함은 이제 그 대련 따렌이라고 하는데 그쪽 이거는 이제 싼둥함인데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일단은 이 지금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이가 지금 중국의 군사의 그 부주석인 장유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3위는 허웨이동 이렇게 세 사람이 지금 중국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군사의 주석인 시진핑의 권력이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실각됐다, 뭐 군권은 다 빼앗겼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지금 장유샤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3인 권력설 3인 허웨이둥은 지금 밀려났다 잘렸다 뭐 사라졌다 온갖 지금 설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대만 해협 쪽으로 해서 싼둥함이 그리고 후젠성이 가까운 그 복건성이죠. 후제남 이게 지금 중국 대만을 포위해서 계속해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만약에 중국이 시진핑이가 지금 실각되기 전에 안대가 내분하기 전에 대만을 침공한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우리 중국도 우리 대한민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대만을 치기 전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양쪽에서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 물론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북한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돌아가는 게 지금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지만 바깥에서는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휘말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개인의 사주팔자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사주도 역시 국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 이런 영향을 받는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개인의 사주팔자가 아무런 뭐 영향이 없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사주팔자를 보면서 연구하면서 개인의 사주 각자 이런 거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고 봐야 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런 거 보면 지금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이렇게 돼서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정말 뭐 올해나 27년 안에 침공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상당한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구은시대 지금 벌어질 수 있고 불과 2, 3년 내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2달 전인가요? 시패에 가서 지지층들이죠. 그 보수 그 무슨 회의 연례 행사에 가서 그때 뭐라 그러냐면 싸움 시작도 안 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거 싸움을 누구하고 하는 겁니까? 물론 미국 국내에 이런 싸움도 있겠지만 중국하고 싸움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책이나 스탠스는 일단 중국을 분열시키는 정책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한미동맹 이런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미국과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더군다나 중공이 대만 침공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그러면 중공과 전쟁 아니면 남북한의 전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참 요상하게 돌아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스탠스를 잘못 잡으면 정말 민족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까딱 잘못하면 또 일제시대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는 나락으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라든 군사력이 얼마나 센데 과거에 조선이 아닌데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국력은 그때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커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에 비하면 역시 여전히 미국과 중국은 그때도 큰 나라였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아무리 커도 미국과 중국에 비빌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냉혹한 현실이에요. 과거에 비해 컸지만 미국과 중국도 지금 엄청나게 커져 있다라는 게 이게 핵심이고 휘말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몇 년 전부터 중공이 풍수구은 시대에 망한다, 붕괴한다. 이건 중국 공산당이 붕괴한다는 얘기예요. 중국이 망한다니까 나라가 자체가 망한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거보다는 중국 정권이 붕괴되는데 제가 그때 역사적인 배경, 또 지리적인 특징, 그리고 풍수적인 기운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이 이렇게까지 미국하고 무역전쟁이 일어나서 힘들어지고 시진핑이 실각된다 이런 이야기 하신 분이 많지 않았는데 현재 중공의 상황이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 아시겠지만 중공이 지금 심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나라는 더 심각해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찌됐건 지금 중공이 빨리 붕괴돼서 우리가 중국이 힘이 없을 때 남북 간 통일이 돼야 되는데 중국이 힘이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통일되기 힘들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까지 통일 뭘 그렇게 바라느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통일의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단점만 부각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 모든 일은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약점이 있으면 강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어요. 모든 것을 너무 단점으로만 생각해서 통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통일이 됐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무엇이 있는지 이거 생각하면 통일은 돼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기가 한 2020년이 지금 넘었으니까 2000년 전 한나라 때부터 생각하면 그 이후에 중국의 왕조는 평균 70년이고요. 그리고 뭐 200, 한 7, 80년간인 게 최고 많이 갔습니다. 물론 그 전에 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때는 조금 더 갔습니다만 그때는 고대 시기여서 실질적인 뭐 중국의 국가라고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조가 한나라부터 본다고 하면 물론 후한 전한 나뉘긴 하지만 일단은 중국의 그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을 보면 굉장히 수많은 왕조가 명멸을 했는데 평균 70년에서 8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생긴 거는 100년이 됐었고 또 중국이 1949년도에 실질적으로 국가가 이제 장개석 몰아내고 중공이 탄생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 70, 한 6, 7년 됐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중국의 기운이 쇠퇴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처럼 중국이 5호 16국처럼 찢어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편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올해 25년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되면서 잘못하면 누가 대통령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갈릴 수도 있는 굉장히 중대한 시기고 더군다나 지금 보면 중공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한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생각하시고요. 지금 나라의 안팎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힘을 내고 잘 버티고 견뎌내야 됩니다. 적자 생존식입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지금 뭐 굉장히 안 좋고 주식은 그래도 요즘 다시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지만 정치가 누가 지금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잘 견디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